우리는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대체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미국 달러 시스템의 가치를 공급이 제한된 디지털 자산으로 천천히 빨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면적인 통화 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조 달러, 하나로 약 4경 8,048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해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수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은 공급 제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건전한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더 많은 통화를 인쇄하여 달러 가치를 계속 절하함에 따라 법정화폐에 비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국가 부채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국가 부채가 1조 달러는 돌파하는 데는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왔었습니다. 현재는 적자 지출로 인해 약 3개월마다 1조 달러가 미국 국가 부채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고, 6월에만 전체 소득의 수입이 약 76%가 해당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 이자 지불이 미국 재정 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꽤나 골치 아픈 상황에 도래해 있는데요. 우리는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대체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미국 달러 시스템의 가치를 공급이 제한된 디지털 자산으로 천천히 빨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면적인 통화 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20세기 초 독일의 전신인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패배의 대가로 베르사유 조약에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갚아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배상금은 당시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화가 아니라 금이나 외국환으로 갚아야 했겠죠? 마르크화는 전쟁의 여파로 당연히 가치가 하락해 있으니 배상금의 명목 규모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요. 전쟁 중에 전쟁 채권을 신나게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전쟁에 이기면 배상금을 받아 빚을 싹 갚을 생각이었지만 패배했으니 빚을 상환할 다른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았었고, 당시 영국 협상단 대표였던 경제학자 케인즈는 배상금 협상 때 막대한 배상금 요구가 독일 경제의 생산 능력으로 갚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요. 독일은 정상적인 재정 정책으로 배상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르크 화폐를 엄청 찍어내 이를 외국 화폐로 교환하기 시작, 분할 상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마르크 환율이 대폭락을 하게 되겠죠. 외환 시장이 붕괴된 원인은 이렇게 독일 내부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그렇게 찍어내 뿌리는데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 현금과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었고, 부동산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여차저차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광란의 초인플레이션은 독일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기존의 마르크를 렌텐마르크로 교체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는데요.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어 신뢰성을 확보하며 1조 마르크를 1렌텐마르크와 교환함으로써 기적적인 통화 안정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에서 1990년 초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를 손꼽자면 브라질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1990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7000%, 700% 아닙니다. 1000원 하던 물건이 7만원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브라질을 구원한 것은 젊은 경제학자들이 고안해낸 가상통화 개념인 URV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통화로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연동시킨 가치 단위입니다. 마치 이 가치는 브라질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국의 상점에 URV로 표시한 가격과 함께 법정화폐였던 크루제이루로 표시된 가격을 붙였고, 급여와 교통요금은 물론 세금에도 가상통화 URV와 현실 통용화폐 크루제이루의 두 개의 가격을 표시했는데요. 신문에는 URV와 크루제이루 교환 비율이 매일 최신화될 정도로 말이죠. 당시 브라질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법정 통용화폐인 크루제이루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고, 이 때문에 국민들도 크루제이루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실제 지불을 크루제이루로 해도 실제 가치를 URV로 생각하게 됐고, 이는 곧 URV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URV가 달러에 연동된 가치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게 됐고, 결국 국민 사이에서 가상통화였던 URV가 법정화폐인 크루제이루보다 더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브라질 정부는 헤알로 법정통화를 바꾸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즉 가상통화가 진짜 돈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례로 볼 때 비트코인은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90년 초 브라질처럼 유사한 전면적인 통화 붕괴를 피하면서 현재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공급 제한 디지털 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이 문제를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정하면 정부가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후보 또한 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이 먼저 혁신을 차지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미국 국가부채를 청산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했는데요. 최근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의 혁신과 역할에 대해도 여러모로 강조했었죠. 미국이 주도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가 부채 관리에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역할을 암시한 것인데요. 이로써 비트코인도 브라질의 사례처럼 이제는 진짜 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이라고 생각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